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2회 전기기사에 출제됐었던 전자기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1번 문제 보시면 매질 1 뮤1이 500 뮤1이 500이고요. 그리고 뮤2 매질 2의 뮤2 값이 1000이라고 합니다. 매질 2에서 경계면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자개가 입사한다. 결국 세타2가 45도라는 얘기니까 경계면과 자개, 여기 밑줄 좀 쳐주실래요? 매질 1에서 여기에다가 경계면과 자개의 각도에 가장 가까운 거. 무슨 얘기냐면 보통 경계면 조건을 설명하면 경계면이 하나 있고 수직이 되는 성분이 하나 있어서 뮤1이 500, 뮤2가 1000이라고 하는 조건인 거고 입사한 각이 있으면 굴절각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1, 여기가 세타2다. 수직 성분과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길 구하라는 게 아니죠. 경계면과 이루는 각이니까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타1을 구해서 90도 각에서 얘만큼을 찾으려면 이 세타1을 빼야죠. 그럼 세타1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탄젠트 세타2, 즉 탄젠트 45도 분의 탄젠트 세타1 모르는 각은 뮤2 얼마 분의 1000분의 뮤1 얼마 500이 된다. 탄젠트 45도는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하시고 요게 그냥 얼마예요? 2분의 1 되는 거죠. 결국 탄젠트 세타1의 값 자체가 2분의 1이다 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타1은 좋습니다. 아크탄젠트 2분의 1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계산기밖에 못해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아크탄젠트 2분의 1이 26.6도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답은 26.6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이라고 하는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경계면과 이루는 각은 90도 빼기 얼마 26.6도 정도가 돼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약 60도라고 합시다. 보기에는 60도가 제일 가까우니까 63.3 정도 나올 텐데 그냥 제일 가까운 60도를 찾자. 답은 3번입니다. 기존 나왔던 문제랑 다르게 입사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사각을 토대로 경계면과 이루는 각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우일 때 옴메타라고 하는 고유저항의 단위를 썼네요. 이거일 때 반지름이 Am인 그림과 같은 여기 동그라미 반구라고 나왔어요. 접지극의 저항을 구해라. R이라고 하는 저항은 용량을 구할 수만 있다면 C분의 입실론 로우로 구하는데 구도체의 용량값이 4파이 입실론 A니까 반구도체의 용량값 C-라는 거는 그쵸. 2파이 입실론 A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씁시다. 반구에 해당하는 2파이 입실론 A분의 입실론 로우면 얘의 약분이다. 2파이 A분의 로우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뭐 지금 1, 2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3번부터 이어서 보시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문제인데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면요. 줄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죠. 히스테리시스 손, pH 뭐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줄퍼 세제곱미터는 강자 성체에 있어서 최적당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가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하고 어떻다고 했었어요? 같다라고 했었던 개념인 거죠. 결국 면적 나와 있는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가나에 대한 법칙으로 알맞은 것은 전자유도에 의해서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세교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가에 따르고 특히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 나왔고 크게 나왔으니까 패러데이하고 렌츠의 전자유도 현상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설마 또 dt 하면 안 돼. d파이 마이너스 L 이러면 dt분의 di가 된다. 요 방향이 렌츠 나머지 크기들이 패러데이가 한 얘기죠. 그럼 지금 가에 해당하는 건 누구여야 돼요? 크기니까 패러데이 법칙. 나는 렌츠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N회 감긴 환상 코일의 단면적이 S, 권선수가 N의 면적을 S, 평균 길이를 Lm, 코일의 권수를 몇 배로 늘린대요?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때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할 때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 L의 공식만 알면 되죠.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는 솔레노이드 도체면 L분의 뮤 SN의 제곱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덕턴스는요. 길이 L분의 뮤 SEN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L분의 뮤 S4N의 제곱이어서 요 인덕턴스일 때보다 4배가 증가가 되는데 만약 길이의 4배를 하면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은 뭐예요? 길이는 2배로 한다니까 틀렸어요. 길이는 4배여야 똑같아지고 2번 단면적을 4분의 1배 이게 맞겠네. S가 면적인데 여기에 4분의 1배를 해주게 되면 4하고 4 약분되니까 똑같아지죠. 답은 2번이 되겠다. 동일하게 되는 조건을 찾는 게 5번 문제였으니까 넘어가셔서 6번으로 갈게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6번은요. 환상 솔레노이드가 아니고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근데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길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도체에다가 가원수를 알 수 없게끔 감은 거죠. 근데 인테그랄 HDL이 시그마 NI라는 식 그러면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 HL이 NI가 되고 자기 H는 L분의 NI가 되는 건 맞지만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길이나 건수를 모르니까 길이와 건수를 합쳐서 그렇죠. 미터당 원선수 곱하기 I로 했었던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자개를 구하면 0이고 내부 자개라는 녀석을 뭐라고 했었냐? 평등 자개다. 혹은 균등 자개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거 찾는 거예요. 하면 답은 내부 자장은 평등 자장이다 라고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7번 자기회로에서 키리오프 법칙으로 알맞는 걸 찾아라. 뭐 우리 학습했었지만 전기회로와 자기회로가 대응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서 키리오프의 제1법칙 KCL 같은 경우 전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시그마 I가 0이다 라고 쓰는 거고 KVL 같은 경우는 시그마 E는 시그마 IR과 같다라고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회로에서 쓰는 키리오프 법칙인데 전기회로에서 I라는 전류에 대응되는 게 자속이잖아. 자기회로에. 그럼 시그마 자속 파이는 똑같이 얼마? 0이다. 전기회로에서 기전력에 해당하는 게 기자력 F죠. 기자력 F는 시그마 I 대신에 자속, 그냥 저항이 아니라 RM 자기 저항이 된다. 그런데 F라고 하는 기자력은 권선수의 전류를 곱한 것과 같으니 시그마 파이 RM이라고 쓰셔도 똑같을 거다. 아마 얘가 나왔을 거예요. 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정규반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았지만 말로 설명했었던 게 있었어요. 넘어가셔서 8번으로 가실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하 밀도가 로우 S 면전하 밀도겠죠? 단위 한번 볼까? 그러네. 쿨롱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면전하 밀도가 무한 판상 밑줄 치세요. 전하 분포에 의한 이미 점의 전장에 대해서 틀린 거. 자, 무한 평판 혹은 평면 이러면 전개 이식이 어떻게 됐지? 그쵸.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였어요. 근데 이런 판의 사이 극성이 서로 다를 때는 2분의 1 없어지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얼마? 로우 S.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R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은 전혀 쓸모가 없죠. R이 들어가질 않는데. 정답이 2번이 되겠다. 9번.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이거는 작년에도 지난번 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중심점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정N각형 중심자개 H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2파이 A분의 NI의 탄젠트 N분의 파이. 저 정규반 때 이거 다 유도해 있죠? 삼각함수까지 이용해서. 근데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로 주는 건 누구라 그랬었지?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반지름 A라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루트 2 L로 하자라고 했던 거. 정삼각형이면 3분의 루트 3L. 정육각형이면 A하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원이 하나 존재하고 있을 때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만 실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을 때고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한 게 원의 중심, 요게 반지름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이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L, 1대1대 루트 2, 그걸 반으로 나눠야 반지름이 된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2파이 A 대신에 2분의 루트 2L을 집어넣고 4i의 탄젠트 4분의 파인데 탄젠트 45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둬버리고 얘하고 얘 약분시키면 유리화 시킵시다. 2파이 L분의 4루트 2i가 돼서 최종적인 모양은 2하고 2가 또 약분되니까 파이 L분의 2루트 2의 i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이 얼마? 4번이 되겠네요. 뭐 이제는 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형태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반지름이 A미터, 반지름이 A미터의 원형 단면을 가진 도선에 전도전류 IC의 모양을 대문자 IC 사인 얼마예요? 2파이 FT 단위가 암페어가 흐를 때 변이전류 밀도의 최대값을 구해라. 단도전율은 시그마, 비유전율은 입실론 R이다. 쌤 이게 일단은요 얘가 전도전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자기학 6장에서 전도전류 전류밀도 IC라고 하는 건 KE 면적당 전류밀도니까 그래서 단위가 뭐였냐면 암페어 퍼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암페어 단위로 만들려면 여기다 곱하기 누구 해줘야 돼? 면적 해주면 이제 암페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전류라고 하는 IC의 값을 KES 즉 단위는 뭘로? 암페어가 되게끔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건 변이 전류밀도 스몰 ID 얘를 JD로 표현한 건데 원식은 라운드 T에 라운드 D가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정리했더니 뭐 나왔었냐면 오메가 입실론 2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전류밀도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 2가 맥스값만 들어올 수 있으면 최대값 되겠죠. 그럼 여기 맥스값 만들겠다면 요 맥스값으로 만들어줬을 때 이 맥스값은 얼마가 돼요? KS분의 IC가 되겠네. 그런데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 오메가 입실론 그리고 이 M값을 KS분의 IC를 쓰는데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순시치니까 순시값 앞에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대문자 IC가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이 그대로 살아있나 볼까? 다 모양 다 바꿨네. 그럼 오메가 대신 누구로 쓰고? 2파이 F 그리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걸 쓸 건데요. 입실론 제로 중에 쌤 2장에서 배운 거 있죠.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나 똑같은 거잖아. 뭐 예를 들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랑 뮤 제로의 C 제곱분의 1이랑 120파이 C분의 1이랑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 곱하기 K에다가 면적도 바꿨을 것 같은데 면적은 그럼 파이 A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IC라고 쓰자. 요거 정리한 형태를 찾아내시면 그게 4번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 2파이하고 36파이 하면 18만 남는 건 맞잖아. 그럼 18 들어가 있는 게 얘밖에 없지. 답 4번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쌤들 요거 기억하고 계실 거야.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녀석을 진공시 유전율이라 해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미터도 가능한데 뮤 제로의 C 제곱분의 1도 가능하니까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서 위로 올려버리고 이렇게도 쓰고 C 한 번만 넣으면 120파이 C분의 1로도 표현이 가능했었던 거고 C 한 번 더 계산하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 중에 요거 많이 썼었잖아. 우리 수업하면서도.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대전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냐. 책에 똑같이 있는 거죠. 요 표 하나만 알면 무조건 풀 수 있었어요. 곡률 반경, 모양, 전개의 세기 해서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서 곡률 많이 휘어진 게 있을 거고 조금 휘어진 게 있다. 많이 휘어진 거일수록 뾰족하고 조금 휘어진 거일수록 완만하다.
뾰족한 데의 면적이 작으니까 전개의 세기가 클 거고 작을 거다. 여기만 반대일 거다. 그죠? 이 표대로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1번에 보면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전하 밀도가 전개의 세기죠? 전개의 세기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답 1번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11번 문제는 고마웠을 것 같아요. 12번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해서 전류를 흘릴 때 저항값을 20% 감소시킨다면 흐르는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전류 I의 식이 뭐예요? 오메 공식으로 R분의 V인데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건 저항을 20% 감소시켰으니까 0.8R이 돼야 되죠? 0.2R 하면 안 돼. 그럼 80%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1.25 R분의 V. 기존 전류에 비해서 1.25배.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다음 문제 13번을 보시도록 할 건데요. 13번 문제는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점전화 Q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래요. 전기력선의 수 N이라고 하는 건 전화 Q를 기준으로 입실론 제로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비유전율이 존재하면 집어넣어주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바로 가실게요. 공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 외부 도체의 내반지름이 B 이거죠. 동심 원통 도체라고 했었던 원통 도체의 반지름을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보다 더 큰 원통 도체가 존재하고 다만 중심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 얘가 B다. 이때 A하고 B 사이에 콘덴서를 설치한다면 용량 C는 외우셨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이러면 L 빼버렸으니까 단위가 페럿 퍼 미터, L 집어넣으면 페럿. 그래서 V라고 하는 걸 구하더라도 2파이 입실론 분의 로엘에 ln A분의 B 볼트 이렇게 했었던 거고 전교반 때는 이거 다 유도했어요. 제가 전개 구하고 전위 구해서 용량으로 바꿔드렸었어. 근데 이걸 외워놨다면 인덕턴스 L로 바꿀 수가 있잖아. L로 바꾸면 얼마 분의 그쵸? 2파이 분의 뮤에다가 ln의 A분의 B 헬리퍼 미터가 되겠다. 정답은 예치는 거네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이니까 15번. 공기 중에서 1m의 간격을 가진 두 개의 평행도체에 간격을 D로 할게요. 1m라고 하고 평행도체의 전류의 단위 길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단 전류는 1A라고 한다. 전류는 1A.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 공식 기억하십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D 이렇게 쓰지 말까? 아예 그냥 만들어 드릴까? 평행도체가 이렇게 생겼죠. 도체 하나가 있고 도체 하나가 존재할 때 두 도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D미터라 하고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I1 전류 때문에 자개의 세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자개 H1, I2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오는 자개의 H2. 이게 자속 밀도의 방향이랑 같으니까 FBI라고 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썼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힘의 방향은 안쪽이다. 여기도 나오고 올라가고 힘의 방향은 안쪽이다. 그래서 이게 F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동일할 때는 흡입력, 반대일 때는 반발력이 생기는데 요 F라고 하는 거는 플레밍의 왼손에서 만드니까 IBL의 사인 세타가 기준이고요. 90도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뉴턴 퍼 미터로 쓸 거면 1m 집어넣고 단위를 뉴턴 퍼 미터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I라고 하는 걸 만약 얘로 구할게요. 그럼 I는 I2만 쓴 거네. B라고 하는 건 뮤 H인데 H가 어떻게 돼? 2파이 R 대신 떨어진 거리 D분의 I1에 의해서 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식은요. 저렇게 나오는 거지. 힘 F라고 하는 건 2파이 D분의 뮤 제로 곱하기 I1 곱하기 I2다. 근데 요게 4파이 곱하기 얼마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약분이 가능해서 D분의 2 I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때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힘이네요. 단위 길이당이니까 아예 그냥 뉴턴 퍼 미터 1m당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넣을게요. D라는 간격이 얼마로 나왔냐면 1m. 2에다가 I는 1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식이 어지간할 때 잘 안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라 했거든요. 제가 만드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16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공기 중에서 코로나의 방전이 3.5kV/mm 3.5kV/mm 코로나 현상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공기 중에서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 뭐 이런 건데 몰라도 돼요. 볼트/미터니까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뉴턴/제곱미터. 이거 무슨 의미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 스몰 f S분의 F라고 했던 거죠? 기억하셔야 돼. 스몰 f는 4가지 식이 있어요. 2 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 2 입실론분의 D의 제곱, 또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또 2분의 1배의 2D에서 얘네 둘, 얘하고 얘가 식이 바뀌죠. 얘는 D분의 V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이때 힘만 구하라고 하니까 누구를 써주는 게 좋을까라는 거잖아. 그럼 공식 중에 누구 써야 돼? 3.5kV/mm라고 하는 건 전개니까 얘 쓰면 되겠다. 입실론은 공기 중이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1배에다가 2의 제곱인데 3.5를 쓰고 미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면 10의 3승 이거에 뭐 해주고 제곱하고 입실론이면 바로 쓰세요. 그냥 입실론 제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입실론 S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가 54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답은 54, 2번 이렇게 풀 수 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실 건데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물었어요. 자개의 세기 H는 L분의 NI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2파이 R분의 I라고 쓰죠. 보통 건수 1의 1대. 그래서 R에 반비례한다. 3번이겠네요. 이것도 대단히 고마운 문제죠. 18번 2가 루트 2배의 2의 스몰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X라고 나왔어요. 이런 전자파가 있을 때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료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요. 굳이 이거 갖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파동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있죠. 11장에서 나온 거.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는 매질로 표현하면 입실론분의 뮤기 때문에 2 곱하기 루트 입실론의 크기는 h 곱하기 루트 뮤와 같고 자개 h의 모양은 루트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인데 진공 상태라면은 377분의 1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을 거라는 거지. 요 숫자 나온 게 무조건 자개잖아. 결국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뭐 책에서는 0.265, 0.27, 2.7 뭐 다 같은 말이죠. 19번 문제 넘어가셔서 19번 보시게 되면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하면 전류소에 의해서 임의의 한 점 피해 생기는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비오사바르는요. 어떤 곡선 도체에서 전류 I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아주 작은 미소점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DH라고 하는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고 접선이 필요해서 세타가 되죠.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4파이 R의 제곱분의 IDL 곱하기 회전한다. 사인 세타다. 이미 답 나왔어요. 거리 제곱에 뭐 하는 거다? 반비례다. 근데 3번에 보면 거리의 반비례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답은 3번. 해설도 틀렸을 수 있어요.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전류나 길이에 비례한다.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 20번 문제. 이것도 지난 회차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이원 구하라고 하네. 거기 아까 D2였던 것 같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입실론 1이 3이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입실론 2가 5일 때 전개 E2는 20에 AX 더하기 30에 AY 빼기 40에 AG다. 입실론 1인 영역에서 전개 E1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근데 마찬가지죠. X 영역만 갖다 놓고 하고 0보다 작은 데서 0보다 큰 데면 수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전속 밀도 D1과 D2는 서로 같다. 그럼 E1 곱하기 입실론 1이
E2 곱하기 입실론 2가 되니까 구하라고 하는 이 원은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의 E2가 될 거고 입실론 1이 얼마예요? 3, 입실론 2가 5, E2는 얼마? 20의 AX 더하기 30의 AY 빼기 40의 AG가 된다. 중요한 건 X에 관한 영역만 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X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분의 100 AX 더하기 30의 AY 빼기 40의 AG가 된다. 뒤에 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문제를 또 풀어봤는데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이 정도면 꽤 높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